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 짧은 광고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투표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이 쓴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정치관을 지니는 게 복음적인지 아주 전 세계적인 신학자가, 검증된 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이 책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싶으시면 토요일에 4주 코스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나 토요일에 못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찍어서 이틀 뒤인 월요일에 이제 주차마다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코스, 오프라인 코스 유료입니다. 둘 다 유료입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대선 투표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오른편에서 이 시세를 분별하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은 5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이제 국힘 경선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 경선에서 한동수를 찍어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무소속임에도 한덕수라고 하는 그 양대의 어떤 산맥이라고 할까요? 그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도 이제 출마를 했죠, 거의.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지금 또 경합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힘 경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도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재명의 어떤 독주라고 할까요? 이재명의 독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재명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오른쪽 후보에서는 이제 분산이 된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려지고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에 레거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러니까 의제의 설정을 자주 다루고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포커스가 멀티 포커스가 아니라 좀 모아지는 느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재 각가지 이 리얼미터에서 어디에서 각가지 도표가 나옵니다. 3자 대결 버전, 이준석과 이재명, 한덕수와 이재명, 김문수와 이재명, 뭐 이렇게 다 붙여보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퍼센티지가 나온 건 누굴 붙여놔도 이재명은 50%, 51% 과반이 넘는다. 그런데 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건 팩트인데요. 그러나 반 이재명 진영에서 41%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4주 전, 3주 전 상황에서, 아직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41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41%가 한덕수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51%면 한덕수가 41%다. 근데 뭐 3주 동안 이렇게 계속 가다가 무난하게 이재명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오른쪽 진영에서 나온 지지율 중에 가장 큰, 그리고 역전의 기미가 보일 수 있다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김문수와 한덕수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승리에 부합하냐 라고 했을 때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아니고요, 포지션적 스펙트럼으로 놓고 봤을 때 중도층에게 더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와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강하게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상황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선 끝나고 나와 보니 당이나 당 내외에서 한덕수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당황을 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5월 7일 오후 6시에 단독 회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담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회담 1차 회담이 결렬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렬된 것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집중됐던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단일화가 안 됐대 뭐 했대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프레임 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단일화가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물론 본인 중심이 아니라서 당황은 할 수 있겠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홍준표 후보처럼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김문수 후보 위주로 단일화가 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빅텐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줘야 된다. 차갑게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 숫자가 증명을 해주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좌경화된 질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히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흐름, 사람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좀 보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포지션적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소구력을 갖고 있는 후보는 한덕수라고 숫자가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김문수도 굉장히 비등한 수치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재밌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재미를 따질 거냐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재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 포인트를 잘 보고 서로 너무 내상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스럽게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우리도 너무 내흔이 깊지 않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낙연 모두 다 합쳐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쪽의 어떤 주요 이 명제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아주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에 개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심, 강경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도 오버랩되는 어떤 합집합일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년 대통령, 본인 스스로 5년 안 하겠다, 개헌하겠다, 3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준석과 이낙연과 단일화를 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가 어떤 정치적 이미 뭐 정당인도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넓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김문수가 갖고 있는 힘은 청렴합니다. 기가 막히게 청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좌파의 대부였고 좌파는 그걸 비아냥거리는데 속으로는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노동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이념적 강점을 갖고 있다. 깨끗하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두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까지 흡수를 해서 건국 이래 최대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안에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용해야 된다. 이 말은 반대한민국 세력 이외에는 다 뭉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승리에 적합할까라고 했을 때 대선이라고 하는 건, 투표라고 하는 건, 선거라고 하는 건 이재용도 한 표고요. 초대형교회 목사님도 한 표고요. 저 권력가인 정치인도 한 표고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표고요. 정치에 별로 모르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한 표고요. 1인 1표라고 하는 룰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경 지지층들이 속이 시원한 것과 실제 한 명이라도 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시는 저분들도 한 표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이념적 중도가 아니라요. 스펙트럼적 중도층에게 더 강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몰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더 소구력 있어 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단은 오늘 현재로서는 건국 이래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빅텐트, 처음 보는 빅텐트가 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더 승리에 적합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통 분모가 이처럼 확실할 때가 없거든요. 완전히 모여서 우리 스스로 감동받는 그런 대서사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드럽고 품위 깊게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